어제 저녁 8시 반쯤 화성시 봉담읍에서 21살 여대생 노모양이 실종됐습니다. 노양은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실종 직전 노양은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에 막내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누나 큰 누나 지금 금방 갈 거다. 예. 그러고는 이제 연락이 이렇게 된 거죠. 수영장에서 7km 떨어진 주택가에서 실종된 학생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에서 길을 따라 200~300m 간격으로 겉옷과 속옷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집어 던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발견된 유골이 실종된 노모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양의 치과 진료 기록을 대조한 결과 유골의 치아 모양과 치열이 노양 것과 일치했습니다. 부검한 결과 치열이 상당히 실종된 노양과 유사해서 노양일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최대 수수께끼 미스터리를 하나씩 프로파일링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상황도를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도에서도 좀 잘못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하고 계속 이제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피해자의 예상 실종 지점인데, 지금 이 상황도에서는 수원대학교 들어가기 전 교차로 부분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 빨간색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다음 정류장에서 피해자는 하차하였는데, 여기가 바로 와우 1위, 정식 명칭은 와우 1입니다. 근데 이제 와우 1위 공단도 이렇게 좀 당시에 그렇게 좀 표현을 했나 봐요. 지금은 와우 1위라는 이제 버스 정류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피해자는 하차하였고, 그 뒤에는 행적이 전혀 이제 발견되지 않아서 여기를 이제 예상 실종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수정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7번, 8번이 발견되었던 7번, 8번 유류품이 발견되었던 일시인데요. 10월 29일이 아니라 10월 28일 날 오후 4시에 7번과 8번의 유류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품들이 발견되었을 때 거의 훼손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인이 뭐 흉기를 이용해서 뭐 피해자를 뭐 자상을 입혔거나 그러면 당연히 혈흔이 나왔겠죠. 그럼 뭐 혈흔뿐만 아니라 옷 그냥 평상시 때 옷 입은 상태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범인이 만약에 몸싸움을 했다, 그럼 뭐 어디가 뭐 옷이 늘어나거나 옷이 어디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피해자와 범인 간에 몸싸움이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 수거했던 유류품을 그대로 마네킹에 착용을 해가지고 전단을 제작할 정도로 이렇게 유류품이 깔끔했습니다. 뭐 유류품 자체 좀 특이할 점은 엉덩이 부분에 좀 흙이 묻었다는 점, 그리고 청바지 부분에 정액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역시 청바지 부분에 그 풀 같은 게 묻어 있는데 그 풀이 좀 야산 쪽에서 좀 자생을 하는 그런 종류의 풀이었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유류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유류품의 배치 간격, 유류품 그리고 배치된 그런 지역 부분들을 좀 자세히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류품 총 10가지죠. 지금 상도 보시면 총 10가지인데 이거를 하나씩 이제 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1번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의류라는 거. 유류품은 크게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전혀 피해자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습득을 해도 아 이게 피해자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류품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명찰이나 신분증, 아니 뭐 휴대폰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지만 휴대폰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주변인과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에 들어간다 볼 수가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뭐 군복 같은 경우는 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건지 알아볼 수 있겠지만 평상복에 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그 습득을 해도
정확히 누구 거라는 거를 연결하기 어렵죠. 반대로 피해자 가족은 단번에 알아보겠죠. 아, 이게 내 가족의 유류품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겠죠. 그래서 주로 이게 유류품들이 의류인 것을 또 보면은 특히 속옷까지 굉장히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도 범인은 피해자와 굉장히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의 굉장히 면식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옷을 배치를 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배치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도 또 이렇게 또 표시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대상이 가족으로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가족 외적으로 끝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불특정 다수, 순수 이제 어떤 특정 뭐 단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의 동네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범인은 이 유류품들을 간격을 굉장히 넓혀가면서 광범위하게 그 전시를 했을 텐데, 보시다시피 2번서부터 5번까지 유류품이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반대로 5번서부터 6번까지는 굉장히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7번, 8번 이게 또 같이 묶여 있고요. 어찌 보면 6번과 7번, 8번이 같이 묶여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좀 약간 몰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번서부터 5번까지가 몰려 있다. 이게 굉장히 이 사건에 굉장히 큰 그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품 2번서부터 5번까지 전시되어 있던 그 장소를, 지도를 좀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협성대고요. 협성대 뒤편서부터 그 다음 사거리, 이 교차로 사이 부분에 2번서부터 5번 유류품이 전시가 되었고요. 당시 피해자가 실종된 당시 착용했던 겉옷과 속옷이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운동화 한 짝도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유류품은 이 도로 오른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이쪽 부분을 좀 주목을 했고, 당연히 눈에 띈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 봉담교회, 봉담성당이죠. 그래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성당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찾던 도중에 이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봉담성당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범인도 이 봉담성당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봉담성당과 어떤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상황도로 돌아왔는데요. 상황도상 보면은 3245로 되어 있죠. 2345가 아니라. 번호는 경찰이 유류품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범인이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 운동화 이 순서대로 전시를 했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옷이 벗겨진 순서대로죠. 그만큼 피해자에게 그만큼 능욕도 많이 주고 피해자 가족한테 상처를 많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무분별하게 순서 상관없이 막 무분별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보이는 대로 유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확히 성당 앞쪽으로 일부러 옷이 벗겨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건 굉장히 그 시사점이 큽니다. 그리고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신에게는 남들한테 온전하게 발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옷은 제3자가 주우면은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피해자를 연결을 짓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그 유류품들이 빨리 자신이 그 설정한 대로, 자신이 그 배치한 대로 온전하게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1번 위치에다가 피해자 휴대폰을 일부러 놓고 나머지
이제 유류품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유류품들이 이게 도로가 내려간다고 봤을 때 오른쪽에 1번만 빼고 나머지 다 오른쪽에 거기서 발견되어집니다. 1번만 다른 방향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도로를 거슬러 올라올 때까지는 유류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번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턴을 해서 하나씩 자신이 원하는 위치대로 유기 및 이제 전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1번이라는 위치가 좀 범인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위치예요. 왜냐면 비단 이 범죄를 떠나서 이 위치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봉담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봉담이라는 글자 밑에 건물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읍사무소고요. 읍사무소 맞은편에 당시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구대로 승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당시엔 파출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1번 맞은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일대에는 역시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을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1번 발견 시간이 5시예요. 05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상황들은 05시로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약간 좀 더 빨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 한 40분경 정도에 실제 신문 배달원이 발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9시가 좀 안 돼선가 그때쯤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가족하고 연결을 했던 거고, 발견 당시 휴대폰이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 배달 다 마치고 나서 그제서 이제 전원을 켜서 피해자 가족하고 9시 좀 안 돼서 연락을 했고, 피해자 가족이 다시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한 유류품들을 경찰 수색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됐던 건데요. 이제 범인은 이제 성당 앞길에다가 이렇게 옷이 벗겨진 순서대로 이렇게 유류품을 이제 유기를 하고 한 1.5km 정도인가, 이 정도가 1.5km 정도 가까이 되는 지점이 돼서야 6번 유류품을 유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쪽 5번에서 6번 사이에는 특이할 만한 뭐 민가나 뭐 어떤 건물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범인도 여기다가 유기를 해봐야 자신의 그런 메시지 전달에 효과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6번하고 이제 7번, 8번 요 유류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피해자 자택 구역 안에 들어오는 유류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확대해 봤는데요. 6번 유류품, 그 운동화 한 짝이죠.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된 장소는 수기 교차로 통과하자마자 그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길이 초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는 이제 수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범인은 아마도 원래 7번과 8번 유류품을 이 수길 안쪽에다가 유기를 하려고 했으나 뭔가 마음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보통리 저수지에다가 유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7번과 8번은 가방이랑 가방 안에 있던 속옷이었습니다. 뭐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수영을 하기 전에 입었던 속옷, 그리고 수영 끝나고 샤워 후에는 새로운 속옷으로 이렇게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2번에서 5번 사이 있었던 속옷 브래지어 같은 경우는 수영하고 나서 새로 착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7번과 8번은 그 수영하기 전에 착용했던 속옷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런데 몇몇 이들이 이제 이 유류품 7번과 8번 유류품이 저수지에 발견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저기다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애초부터 만약에 범인이 저수지 쪽에다가 이제 좀 수사를 혼선을 주려고 유류품을 버리려고 했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에서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실제 범인이 경유했던 루트입니다. 이 경유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6번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성당 이후에 유류품을 이제 저수지 쪽으로 이제 유류품들을 유기를 하려고 했다 그랬으면은 굳이 수길이를 거쳐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저수지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범인은 수길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고, 확실히 그 피해자가 수길에 거주하고 있던 걸 알고 있었던 그런 면식범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사건 상황도로 돌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유류품은 9번하고 10번입니다. 보시다시피 31일 날 낮에 발견이 되어지는데, 경찰이 기존에 뭐 처음에 최초 수색 때 발견을 못했던 게 아니라 범인이 사건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건의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고자 고의적으로 놓은 유류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가 어느새 3, 4일째가 되면은 피해자 주변에 탐문 수사가 들어가지는데, 특히 유류품이 많이 발견된 성당 주변으로 분명히 탐문 수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느낀 범인이 수사 방향을 좀 틀고자 일부러 추가적인 유류품을 좀 전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10번 장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정남면 관양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화성 연쇄 살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로 가기 위한 외부 도주로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의 소행이나 아니면 화성 연쇄 살해 사건이랑 연결을 짓도록 이제 위장한 그런 유류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당시 언론에서는 뭐 화성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뭐 이거 화성 연쇄 살해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유류품 관련돼서 분석을 마치고자 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범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폭을 확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또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피해자는 늘 항상 수영장을 갈 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픽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어머니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픽업을 못 해줬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자, 그러면 아마도 어머니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자가 아닐까. 그리고 어머니랑 친분이 있고 거기다가 피해자조차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그 사람이 접촉을 해도 안심을 하고 그 사람이 차를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유류품 분석 때 언급했듯이 성당과 관련된 피해자 유류품 2번서부터 5번까지 그 배열된 장소가 그때 성당이었죠. 성당 앞길이었죠. 성당과 관련된 인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제 소설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 부모로부터 범인은 어떤 모욕적인 언사나 어떤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무슨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로 인해서 그 피해자 부모만 아니었으면 그런 이벤트가 안 생기는 건데, 그런 이벤트가 생겨서 다른 성당 사람들한테까지 놀림을 받았던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게 일회성일지 아니면 계속 누적이 되었을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결국은 피해자가 그날 사건 당일날 어머니 없이 혼자 귀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이날을 디데이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성당 사람이라 가지고 성당 신자를 꼭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당 신자 및 성당을 자주 왕래하는, 뭐 업무상 왕래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당 관련 탐문조사 때 이 사람이 좀 약간 용의선상으로 나와야지 않겠냐라는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의심이 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미지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 전혀 그 사람이 탐문조사 때
언급조차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이미지 관리가 잘 된 사람으로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범인이 그러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신에게 모욕감이나 뭐 그런 핀치, 그러니까 위험을 초래한 피해자 부모에게 범행을 해야지 왜 피해자에게 했냐, 이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하기에는 본인이 어느 역량이 안 됐거나, 첫 번째 피해자 부모를 접촉하기에는 좀, 범행을 직접 저지르기에는 좀 어려웠던 상황의 소유자거나, 아니면은 피해자 부모를 해코지 할 경우는 자신에게 향후 손해가, 아니면 이득이 있어야, 계속 꾸준한 뭐 이득이 있다가 피해자 부모가 속고가 제거가 되면서 자신에게 어떤 삶의 이득이 끊길 확률이 높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피해자 부모보다는 이득 소득을 이해관계를 따져서 피해자 부모보다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보다는 피해자를 타깃으로 범행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나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주변인들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 부모랑 굉장히 친분이 있고요. 그 친분이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자조차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리고 성당 관리한 사람, 이미지 평판이 좋은 사람, 이거를 모으다 보면은 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뭐 다소 몇 명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사람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제 사건 같은 경우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슈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이제 당시엔 지역 주민이었는데, 이 사건이 만약에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 범죄 관련 공부도 안 했고 결국은 이제 대학원도 안 갔을 테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어찌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빚이 아닌 빚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빚을 좀 제가 갚고 싶어요. 네.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사리사욕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넓게 보면은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 사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지역 주민한테 들은 거지만 피해자가 이제 사망이 확인되고 빈소에서, 그리고 장례 다 치르고 수원 연화장에서 이제 화장까지 마칠 때까지 피해자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 그렇게 15년 동안 아마 피해자 어머니, 가족들은 자신들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가족들의 고통, 가족들의 그 응어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람, 이런 거, 뭐 좋아요, 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 다시 한번 이슈화가 돼가지고 해결되었으면 그것만큼 큰 바람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슈화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제 막판에 오다 보니까 감정이 좀 복돋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은 저에게서는 어쨌든 인생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지금 현재 이 인생이 저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상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